최근 검찰은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죄 등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말실수 하나도 지적받고 비판받지만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것은 불기소 처분 후 항소 기각 결정까지 내려졌습니다. 법 적용에 있어 그때그때 다른 잣대가 적용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정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 대선 전국에 그리고 대선 시기 유세 현장과 대선 토론회 즈음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많이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 9월 8일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평화나무는 10월 4일 항고했지만 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 기각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세로의 기록을 살펴보아도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주한 전 브룩 사령관의 얘기는 이 사드 성주에 있는 사드를 우리 페이트리엇이라든가 이런 그 저층 방어 시스템하고 연결을 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지 그분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패트리엇 등 다른 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해 운용하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나오셔야 되는데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저 최저임금제 폐지 얘기 해본 적도 없고요. 주 52시간제 폐지 얘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정부의 그 최저 시급제라든지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좀 일을 해야 하는 단순 기능직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다.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자는 국제정치학계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런 대선 토론에서 그런 분의 글을 인용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 다 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맥락은 분명하지 않지만 곧바로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발언이 담긴 재작년 10월 26일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개발 특혜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시점이 지난해 가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년 전부터 자기들끼리 대장동 사업을 게이트로 규정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은 항고 기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우와는 너무나 상반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둔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사 임기의 절반가량을 소송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반응은 지난 4월 평화나무가 처음 고발장을 낼 때부터 우려했던 일입니다. TV토론 중 허위사실 공표를 하는 이유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근데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사직 절반을 재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 취지로 의견을 낸 대법관 7명,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는 관용할 여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사람 가려가며 수사하지 마십시오. 검찰이 그렇게 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검사에게 권력을 줬던 거 아닙니까? 그 기대를 배신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라는 칼을 회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의 수사를 자세히 제대로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들이댄 잣대를 그대로만 들이대더라도
이번 불기소 처분과 항소 기각 결정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도 그 말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 판단 결과가 바뀐다면 이 땅 법과 정의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궁금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서정필입니다.